도시 범죄 하면은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제 소제목이 자주 공화당이 집권하는 지역은 범죄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역의 범죄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범죄 일어나는 것을 안 참으니까 빨리 체포하니까. 이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진 않습니다. 진보든 뭐 보수든 제대로 된 매체라면 그래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3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꼬집어서 뉴욕을 얘기하면서 좌파가 범죄를 방치한다. 그러면 안 되지.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난폭하게 뛰어놀도록 허용하는 좌파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플로리다주의 인구가 많은 곳이 뉴욕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도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약탈하면 발포한다. 이 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는 범죄는 정당의 정책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많은 그 통계를 가지고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으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디산티스의 주인 플로리다가 두 군데 인구가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동북부의 잭슨빌하고 마이애미죠. 좀 남쪽에. 그런데 잭슨빌과 마이애미의 살인율은요. 뉴욕의 살인율보다 50%가 높습니다. 2021년도의 통계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잭슨빌과 마이애미 시장은 공화당입니다. 뉴욕시 시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화당이 집권하는 지역의 범죄율이 민주당 집권 지역보다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걸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범죄는 당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건데 블루 스테이트 도시가 사실 플로리다주의 많은 또 다른 레드 스테이트의 어떤 도시보다 범죄율이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범죄와 공화당, 범죄와 민주당으로 연관짓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파적인 문제를 이런 얘기를 왜 말하냐면 공화당이 틀렸다, 민주당이 틀렸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범죄의 문제를 당파적으로 보면은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역적인 차이입니다. 공화당 주장은 패턴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뭐 시장이나 이런 로컬을 꽉 잡고 있는 곳이 범죄율이 많다는 건데 대도시가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꼭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대도시 하면은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곳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시골 드문드문 사는 그것보다 여러 범죄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대부분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공화당의 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분명한 게 살인율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계속 살인율을 가지고 갑니다. 살인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역이다. 그게 전체 스토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미국 대도시 20군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6군데가 대도시니까 민주당이 시장이고 3군데가 대도시, 공화당이 시장입니다. 그럼 2군데 나왔네요. 잭슨빌하고 마이애미. 그리고 또 잭슨빌하고 마이애미가 아니라 마이애미보다 더 인구가 많은 곳이 텍사스의 그 폴트월스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오클라호마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뭐 16군데는 잘 알려진 그런 대도시고요. 이럴 때 보면은 민주당이 시장인 16군데 대도시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12.3명. 공화당이 시장인 잭슨빌, 포트월스, 오클라호마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 민주당보다 조금 작기는 해요. 낮긴 해요. 한 명도 차이 안 나네요. 0.9명입니까?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차이는 작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공화당의 이 세 개 도시요. 잭슨빌, 포트워스, 오클라호마는 그 살인율에 있어서 한 중간 정도, 대도시 20군데 가운데서 중간 정도가 되고, 그런데 어떤 블루 민주당 도시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살인율 어떨 것 같습니까?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마이애미가 뉴욕보다 살인율이 50% 높다고 했잖아요. 뉴욕이나 막 살인율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범죄율 많은 것 같고 하는데, 인구 비당의 살인율을 보면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레드 스테이트의 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블루 도시를 그럼 보면요. 필라델피아, 인디아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런 데는 또 많아요. 레드 스테이트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곳은 레드 스테이트보다 민주당이 높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민주당이 주도하던 공화당이 주도하던 살인율에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를 보죠. 지도를 보면은 가장 살인율이 높은 주가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남부죠. 그리고 미시시피 오른쪽 옆에 있는 알라바마와 조금 서쪽으로 와서 뉴멕시코입니다. 더 살인율이 높은 곳은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고 알라바마와 멕시코가 그 다음으로 살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알라바마와 뉴멕시코는 오히려 살인율이 조금 낮아요. 이 네 군데 가운데서는 민주당이 주지사입니다. 살인율이 더 높은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주는 공화당이 주지사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 살인율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뉴욕타임스가 꼭 도시나 주로 볼 때 당파, 민주당이 범죄율이 더 높아라고 할 수 없다면 무엇이 이 범죄가 일어나는 깊은 원인인가? 몇 가지 답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인구 밀집도 때문에 시골 지역이 범죄율이 낮다. 2020년부터는 미국 전체적으로 살인 사건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팬데믹 때 이런 때. 그때는 시골에서도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니까 시골도 다시 비슷한 패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율이라는 것은 빈곤, 인종, 이 도시에서의 폭력이 인종과 빈곤과 연관된다는 것은 미국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살인율? 총이죠. 총기 접근이 쉬운 주에서 살인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총기 규제가 느슨한 루이지아나, 미시시피에서 살인율이 높은 겁니다. 이건 또 민주당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한 가지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여러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의 경제,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나빠도 그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가 좋다면 또 범죄율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모든 측면이 다 개입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원인이 이렇다 하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당파적인 게 아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가야지 정치인들이 계속 민주당 여기가 범죄가 많아 뭐가 많아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예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참이 아닌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47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떼강도가 일어나니까. 떼강도 일어나는 게 민주당이 너무 이 범죄에 대한 것을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 발의안으로 그걸 막 또 민주당 정치인들도 주도하고 통과시켜서 $950 미만을 훔치면 이걸 중범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주이기 때문에 떼강도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건 정말 사실과 많이 다른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 기준이요, $950로 잡는 이 기준이 다른 주보다 오히려 더 빡빡한 겁니다. 터프한 겁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0 훨씬 넘어가는 주가 대부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떼강도가 어디 들어가면은 몇천 달러짜리를 얼마나 많이 훔치는데 그게 $950에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럼 보석금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떼강도를 저질러서
보석금 안 받고 풀려났다고 그 사람이 다시 떼강도를 저질렀다 하는 케이스도 없거든요. 이렇게 무슨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가 아니라 문제의 파악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좀 근본적인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기사는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것을 기자는 말하고 싶어서 심층 취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자 이름은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런 총체적인 것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이 저먼 로페즈라는 분이 쓰신 거고요. 아직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